네, 자, 챕터 49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와 갱신기대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가 많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그 공익위원 된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담당한 그 심판 사건들 중에 거의 한 50% 이상은 이 쟁점들이 다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간제에 이제 기간제로 계약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회사로부터 이제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이 만료 통보를 가지고서 부당해고다라고 다툴 때 항상 써먹는 논리가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게 실무상으로 되게 많이 문제된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실무상 문제되고 그러니까 또 판례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도 항상 1순위로 꼽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이걸 예전에는 기간의 형식화 이렇게 이제 논의했었거든요. 근데 기관의 형식화 법리 이런 게 사실은 뭐 구체 명칭이 있는 건 아닙니다. 판례가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었어요.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는 경우 자, 이것은 뭐냐? 사실상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뭡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자, 원칙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여러분 항상 쓰실 때요. 이 챕터 쓰실 때 원칙부터 쓰셔야 돼요. 원칙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헌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당연히 종료된다. 이게 판례의 기본 태도예요. 기간 정했잖아요. 정했으면 기간 끝났으면 그냥 종료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 종료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근로자가 아닌 만약에 임원이나 다른 관계에서는요 당연히 기간 종료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규정상에 뭐 자동 갱신 조항 이런 걸 넣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약정된 기간이 끝나면 그냥 당연 종료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법에 와서는 그걸 그대로 인정 안 한단 말입니다. 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두 가지의 판례가 법리를 고안해내서 이 경우에 여전히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걸로 보아주는 거예요. 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굉장한 보호를 위해서 이제 그 근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만해라고 하면 그 즉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해고가 되지 않습니까? 되었다면 이런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근기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는 실제적 정당성, 절차 정당성 따져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이런 사안 푸는 데 있어서의 어떤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을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예에 보시면 조선일보 사례입니다. 갑은 조선일보에 입사해서 교열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고요. 자, 교열 업무. 지금은 교열 업무가 거의 없어요. 이게 뭡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컴퓨터로 다 맞추지만 옛날에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타이핑하고 찍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 열을 맞추고 그 교정하고 이런 소위 그냥 교정 업무예요. 교정 업무. 오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글자에 열이 안 맞는지 지금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열 다 맞출 수 있고요. 오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교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갑과 조선일보의 첫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총 3회에 걸쳐서 근로계약이 갱신됩니다. 자, 조선일보는 갑자기 갑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통지하고 그만 나오라 합니다. 갑은 진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지만 기각됩니다. 왜냐? 진호위가 당시에는 원칙에 따랐으니까요. 자, 갑은 중노위에 재심 청구했는데 이때는 인용됩니다. 인용. 그리고 조선일보가 재심 결정에 대해서 수재했지만 인용됐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긴 거잖아요. 조선일보 진 거고 조선일보가 소송 제기했지만 전부 패소합니다. 자, 원칙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게 맞으나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해서 갱신,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반복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 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중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자, 여기까지는 예시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 슬래시 하시고 다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 자, 동그라미 칩니다. 형식에 불과 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슬래시,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슬래시. 즉 판례가 그 기간을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는 실질은 계속 근무한다는 것이에요. 형식은 무시하겠다, 이 표현입니다.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문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이게 그 기간이 형식화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주로 이렇게 기간이 형식화되는 경우는요, 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돼야 돼요. 즉 반복갱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갱신. 그 다음에 이제 갱신기대권, 요거는 뭐냐면 갱신기대권은 굳이 반복갱신 안 돼도 괜찮아요. 한 번만 아직 원래 2년 근로계약 체결했는데요, 2년이 끝나자마자 근로계약 종료시킨단 말입니다. 그때도 갱신기대권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경우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반복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은 검토해 줍니다. 이게 그래서 김희선 교수님 사례 같은 경우는 갱신기대권까지 한번에 같이 검토해 주고요. 지방노동위원회 실무례에서도 같이 검토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형식화되는 경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갱신기대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같이 판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 번 갱신 안 되고 한 번 하고 종료시킬 경우에는요, 이때는 기간이 형식화된다는 법리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는 오로지 갱신기대권의 법리만 따져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마찬가지 똑같아요.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기간이 종료되면은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입니다. 예외, 그러나 여기 있죠.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 요건 동그라미, 요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취지의 규정 동그라미, 규정, 이 요건과 이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것이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자, 근로계약 체결된 경위, 동기, 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 또 있죠. 요건 동그라미, 또는 절차 동그라미, 이런 것들,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 둘러싼, 자,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슬래시, 그 다음 중요하다. 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동그라미 관계가 형성. 이게 이 신뢰가 뭐냐? 갱신된다는 신뢰, 갱신 기대권이에요. 이런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서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다. 부당해고다. 이렇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근로계약이 쭉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거절했을 경우에 이것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근로계약을 종결시키는 것으로서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해고이다. 해고인데 이때는 해고의 어떤 실질정당성 또는 절체정당성, 특히나 절체정당성 다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부당해고 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판례 표시는 원래 그들 차근차근 논리대로 훑어가면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근로계약 기간이 쭉 이어지는 것이고, 이거를 함부로 세운자가 종결시키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로서 해고이기 때문에 금기법 23조 1항을 따져줘야 되는데, 판례는요 그냥 갱신 거절하는 것은 곧바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건 맞아요. 왜냐, 해고인데 해고라면 절체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절체정당성에는 뭐 서면 통보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절체정당성 한 번도 그 사용자가 갖추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당연하게 기간 끝나면 끝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통보했기 때문에 굳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사위원회 열고 절체정당성 갖춰가지고 서면 통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바로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직결은 돼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논리 따질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갱신 거절로 인해서 해고가 되는 것이고, 해고일 경우에는 금기법 2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절체정당성이 흠결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논리상으로는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인데, 판례는 중간 단계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갱신 거절하는 것은 곧바로 부당해고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과 동일하다. 기간의 정함이 없이 쭉 갱신된다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으로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례가 시설관리공단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2002년 12월 초에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위스타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단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위스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자, 시설관리공단은 2013년 12월 31일자로 원고들과 계약 종료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002년이 아니라 2012년이네요. 제가 실수로 했네. 오타가 났습니다. 2012년 이게 1년 만에 해지했거든요. 2012년 수정합니다. 2012년에 이제 그 콜택시 계약 체결하고 1년 만에 계약 종료를 통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고들은 진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진호위는 1년짜리 계약 체결했으니까 뭐 끝난 거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중노위도 기각했는데요. 행정소송에서는 전부 원고가 승소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그 관련된 사례에서요. 자, 판례는 근로계약 읽었던 것 마찬가지로, 자, 당사자 사이에 여러 사정 종합해 볼 때 갱신되는 신뢰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종전계약이 만료되지 않고 종전 근로계약과 갱신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결국은 원고들 승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장애인 콜택시거든요. 장애인 콜택시 이렇게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인데,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안에 있는 것을 다 뜯어내야 되는 것이고, 요 콜택시는 그러니까 운전사가 이걸 구입해 가지고요, 이걸 개조합니다. 색깔 다 입히고 요거를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오갈 수 있게끔 이렇게 개조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장애인 콜택시를 이렇게 나는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해서 다 만들어 놨더니만 1년 정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보통은 장애인 콜택시 1년 만에 수익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거 이제 전부 개조한 비용을 뽑지 못해요. 그런데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하면요, 이거 완전 손해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콜택시요. 또 어떤 분은 장애인 콜택시는 이거는 그 사람이 이건 시설관리공단 콜택시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콜택시 운전사들이 공단의 근로자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그 금기법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된다. 이것도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운전사들이 공단에 소속되어 가지고 공단의 지휘 감독을 다 받고 공단으로부터 급여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일단 장애 코테시 운전사들이 근로자성은 인정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런 위스탁 계약 요거 부당 해고라고 봤던 것이에요. 부당 해고, 부당 해고잖아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서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스탁 계약은 사실상 근로계약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장애 코테시 운전사들이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이걸 1년 만에 이제 그 위스탁 계약, 요 근로계약서에 성질가 있는 위스탁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거는 부당 해고이고, 따라서 부당 해고이기 때문에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쭉 간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런 요건이 있었어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은 자동 갱신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었는데, 그 요건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한 그 요건을 충족시키면 자동 갱신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갱신 기대권이 생겼더란 말입니다. 이런 갱신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판례 보시면 상세히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판례부터 보실게요. 이 부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판례 보시면은 요거 있거든요. 자, 다음 보세요. 서울특별시 장애인코테시 운영 계획에는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즉 적격자는 그대로 놔준다는 어떤 갱신 기대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 장애인 코테시 사업은 중증장애인 이동 확보 수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 일시적 사업은 아니라는 점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자, 참가 요거 이제 그 근로자입니다. 위탁 계약에서 계약 기간 동안 운전사들의 운행 실적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 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서 이런 거 보면은 갱신될 수 있다고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동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심사 기준표가 있습니다. 일단 요건이에요. 갱신된 요건입니다. 운전자들 심사에서 갱신 기준 점수인 총점 70점 이상인 자들에 대해서 전원 계약을 연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은 참가인과 근로자들과 후속 운전사들 사이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고 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들, 즉 심사 기준표 요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계약서에 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규정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던 사례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사안만 보고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거나 하지 않거나 못해요. 여러 가지 기록들과 주장들을 다 시시콜콜이 보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갱신기대권을 있는지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 풀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쪽으로 문제를 푸셔야죠. 그래야만 쓸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자, 함께 일하는 재단 사례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의부터 그 내용은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원고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은 상시 근로자 56명 고용해가지고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었습니다. 자, 근로자 장 씨는 2010년부터 2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해서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자, 2012년 10월 25일 2년 근로계약 2년 끝나자마자 계약기간 만료 이후로 해가지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자였습니다. 자,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매우 중요한 규정이죠. 재계약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갱신기대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원고는 9월 19일부터 9월 24일 참관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했고, 평가 결과가 낮은 점수가 나와서 근로관계를 통보했습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한 것이죠. 이때 원고는요, 서울진흥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했고요. 자, 서울진흥위 기각했고 중노위는 이걸 취소했습니다. 즉 근로자 승소 결정을 했고요. 행정심판위원회 근데 행정심판위는 또 근로자 패소했어요. 원래의 서울진흥위와 같은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이걸 또 뒤집습니다.
근로자 승, 그러니까 근로자 패, 승, 패, 승 이렇게 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승소하게 되는 그런 약간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자,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요. 여기부터 보실게요. 자,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법률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이게 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그 판례들은요.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나왔던 그 사실관계가 이전 사례였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간제법 시행이 되면서 이런 논리가 가능했어요. 기간제법에 따르면은 2년간 근로를 보장하고 2년 이후에는 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어서 갱신기대권은 대부분 다 인정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실제 판례도 여기에 나와서 근로자 폐가 됐던 게 다 근로자, 이게 이미 기간제법 이후에 이 사안이 생긴 거라, 이 사례가 나온 거라서 근로계약 2년만 이제 인정되는 것이고 2년 동안은 이제 기간법에 따라 가지고 인정은 기간제법에 따라서 인정은 되지만 그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서울지노위나 행정법원에서 이제 근로자 주장을 배척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로가 패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런 기간제법 시행 이후라 하더라도 여전히 갱신기대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최초의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 초과하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근거로 기간제법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라는 정당한 기대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허용하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사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라는 기대권, 요것마저도 인정하고 있어요. 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아직 정규직은 아니거든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죠. 이 근로자가 비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인정할 수 있다 치는데 대법원은요 더 나가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권,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달라요. 비정규직 중에서도 무기계약직 있습니다. 그건 다 있는 거예요. 정규직은 원래 이제 취업규칙이나 이런 등에 통해서 정규직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정년이 부담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고, 비정규직은 기간제로 이제 근로하는 이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갱신기대권의 인정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갱신기대권 인정. 여기는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대권이에요. 굉장히 센 기대권이죠. 지금까지는 그냥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걸로 계속 근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갱신에 대한 기대권만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판례는 함께 일하는 재단 사례는 그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기대권까지 인정해 줬단 말입니다. 굉장히 센 기대권이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정규직 전환 기준 등 요건 절차 설정 여부 등 그 실태, 그리고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해서 일정한 요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정규직에 대한 기대권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정규직과 거의 근무 형태나 똑같아요. 하지만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다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정규직은 계약직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갱신거주의 정당한 이유. 이 사실관계를 보시면 입사할 때 주변에서 너는 이제 1년만 있으면 정규직 될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규직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갱신거주의 정당한 이유는요. 법원은 갱신거주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와 같이 무효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건에 따라서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동그라미 칩니다. 합리적 사유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 판단한다. 갑자기 자 이거 갱신 거절을 할 때는요. 갱신 거절할 때는 뭡니까? 이건 해고로 보기 때문에 원래는 정당한 이유 판단할 때는 자 금기법 2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갖고 따져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갱신 거절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판단할 때는 금기법 23조 1항에 맞춰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주는 것이 마땅한데 판례는 정당한 이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또는 합리적인 사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브 밑에 쓰세요. 페이지 4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17페이지. 자 보시면 417페이지에 보면은 4번 계약 갱신 거절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이유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판례가 해고 제한 법리 규정하는 것인데 이때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볼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저 417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여기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여기에서 합리적 이유는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다. 이게 보고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유효성은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다. 보는 것입니다. 한편 갱신 거절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그 법원은 정규직에 대한 갱신 거절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금기법 23조 2항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 또는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합리적 이유는 정당한 이유보다는 더 완화된 기준으로서 따라서 좀 더 폭넓게 거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같이 무효라고 하면서도 부당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건에 따라서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부당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건 금기법 23조 1항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것까지 판단하겠다. 요것입니다. 이거 보시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기득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간제법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정들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즉 요지는 기간제법하고 상관없이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렇게 갱신기대권을 막는 것이 입법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지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 이후를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 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하더라도 여전히 갱신기대권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기간제법 자체가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막는 취지는 아니다. 이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이게 최초의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한 최초의 판례가 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형태 중 일반직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 전에 검증기간이 필요하여 우선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후에 즉 시용과 되게 비슷하죠. 계약기간 만료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경우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고 무슨 말이냐 이 함께라는 재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쓰기 직전에 잠정적으로 한번 그 정규직 함께 일하는 재단의 업무와 맞는 사람인지 시용 같은 그런 의미로 썼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시용에서 잘 통과되면 그냥 당연하게 정규직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당연히 정규직에 대한 기대권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자, 정규직 근무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업무 다름이 없어요. 회사가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온 경우, 이것이요, 요거 때문에 결국은 갱신기대권 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원했던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근로자 빼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제공된 경우 등을 종합하면 이 근로자는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즉 1번, 2번, 3번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 요 1번, 2번, 3번은 설문에 주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설문을 그대로 베끼기만 하시면 돼요.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당연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제 그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갱신기대권 관련된 소외이익 문제인데요. 자,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이전이 지난 시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라고 가정해서 그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외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끝난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이미 그 근로계약 종료됐기 때문에 종료된 이후에 갱신 거절 효력 다투는 거 소외이익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보시면 거기에 소외이익 부분 있죠. 이미 끝났어요. 만료됐어요. 그 사실관계가 종료되면은 다투 소외이익이 없게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인 것인데 그 소외이익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이전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됐던 것이라고 그 가정에서 그 이전 지난 시점에서 그러한 갱신기대권 주장하는 것, 이게 소액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소액이 있다라고 본 것이 판례들이다. 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죠.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거절의 유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례가 보았습니다. 자, 입주 책임 문제입니다. 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대한 이런 아까 합리적인 이유, 합리적 사유 봤죠. 이러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네, 사용자에게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중간시 시험에서 입증 책임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입증 책임 문제도 제가 서브에서 정리해 놓은 것만큼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암기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다 전부 다 서브에 있는 것만 나왔어요. 따라서 이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판단하는 기준, 그 다음에 이런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 네, 사용자에게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이런 그 논리적으로 연관이 있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